중요한 길목에서 순간 착각을 하면서 승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신민준, 양딩신 선수의 대국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것이 마우스 미스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국이 끝나고 나서 신민준 구단이 사실 마우스 미스는 아니었다라는 말을 했죠. 근데 바둑이 특히 이제 거의 이건 정말 100%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잡념이 들고 방심할 때는 언제든지 역전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지난 화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화에서는 결승전 마지막 대국에서 일어난 대착각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역시 백대원 구단과 함께합니다. 네. 우선 바둑 한 판을 보실 텐데 삼성화재배 결승 마지막 판이에요. 박영훈, 조치훈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결승 2국에서 박영훈 선수가 허망하게 패배하면서 3국에서 또 승리 직전이었거든요. 네. 박영훈 선수가 귀신에 홀린 듯이 대착각을 하면서 우승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 대국도 굉장히 유명했죠. 네. 지금 박영훈 선수가 흑이고 네. 조치훈 선수가 백인데요. 이 정도 부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박영훈 구단이 좀 유리한 상황이었고 이 당시에 이제 좀 분위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박영훈 구단이 또 소신산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끝내기 단계여서 아마 기자분들도 이건 박영훈 구단이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렇게 거의 보고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조금 이제 실수가 나오면서 역전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막아갔을 때 귀 쪽을 살린다면은 굉장히 많이 이기고요. 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대가를 받아낸다면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전에는 여기 호구 치고 단수 칠 때 있는 수를 뒀고요. 이제 있는 수로 패를 한다고 해도 좀 유리한데 이제 있는 선택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착각이 있었냐면요. 이건 일단 박영훈 구단이 이어간 것은 여기를 잡으러 갔을 때는 이게 자체로는 잡히는 형태이기는 한데 여기를 일단 또 붙여가는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만 취하기만 하더라도 이건 이제 좀 작게 버린다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찝히고 끊는 자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일단 이어가는 선택을 했고 여기를 이제 붙이면서 조치훈 구단이 흔들어가죠. 이것은 일단 좋은 선택이고요. 이것도 꽉 이어가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끊었을 때가 여기가 이제 가장 문제의 장면이에요. 여기를 끊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중앙 약점을 노리면서 좀 흔들어가는 수인데 지금의 형세에서는 그냥 이렇게 꽉 이어서 받는다던가 호구 쳐서 받는 정도로만 두었더라면 이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끊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영훈 구단의 승리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받지를 못하고 이것을 단수를 치면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박영훈 구단이 간단한 수인데 이 수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미는 수를 못 봤던 겁니다. 밀어가는 수가 나오게 되면서 이것은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받게 된다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돌려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세 점이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실전에는 결국 이렇게 이어서 받았습니다만 이곳이 뚫려서는 바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박영훈 선수의 착각도 있긴 했지만 조치훈 선수가 또 초읽기 속에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정신 집중을 했던 것이 또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치훈 구단이 이 당시에 시상식 사진을 보면은 과연 승자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 이제 뒷얘기인데요. 나중에 조치훈 구단이 이제 뒤풀이에서 가볍게 이제 맥주 한잔 하다가 잠시 정신을 좀 잃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물론 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숙소에 가서 이렇게 좀 쉬면서 체력을 좀 이렇게 안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좀 신경을 많이 썼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조치훈 선수가 술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유명하죠. 다음 대국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마 이 바둑을 둔 그 당사자는 최고의 악몽으로 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대국입니다. 이 바둑은 하세배. 네요. 네. 커제 선수랑 박정환 선수의 대국이고 지금 커제 선수가 100번이고 박정환 선수가 흑번입니다. 이 바둑도 정말 화제의 바둑인데요. 뺨을 치고 또 돌을 던지고 이렇게 커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일단 장면 설명을 드리면 이 바둑은 지금 계속 진행되는 내내 아주 복잡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요. 지금은 커제 구단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을 가기 전에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붙였어요. 이곳을 꼬부렸을 때 이 붙여간 수는 어쨌든 중앙에 집을 짓겠다는 좋은 응수입니다. 근데 이제 커제 구단이 착각했던 건 여기를
여길 밀어가는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돌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는 밀어가고 나서도 이곳을 밀었는데 자, 이 장면이 사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박정환 구단도 거의 노타임으로 이곳을 받아주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정수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곳을 이렇게 끊어가면 그렇죠. 이 3점을 잡을 수 있고요. 사실 제법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지금 한 집 반 정도 지는 형세예요. 네, 박정환 구단은 이 부분이 미리 계가가 되어 있었고 또 커제 구단이 여길 꼽으려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못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지 거의 노타임으로 이 장면에서 끊어가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를 것 같아서 뒀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승부 호흡이죠. 여기서 이제 중앙을 끊었으면은 결국은 지는 바둑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커제 구단이 이착수를 했고 이게 이제 바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조금 뜸을 들이다가 결국은 여기를 끊어가는 수를 두어 갔는데 이 수를 보고 이제 네, 완전 커제 구단이 갑자기 정말 거의 이게 뭐야? 하고 자기 뺨을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돌을 막 던지고 예. 이 장면이 나중에 이제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정말 화제가 많이 됐었죠. 他自己打自己脸啊！ 우와. 그렇게 난리통을 치른 커제 선수가 대국 후에는 SNS에 또 급격하게 반성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또 남는 것은 커제 선수가 앞에서 막 난리를 쳤는데 박정환 선수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이 또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커제 구단에 대한 이해가 또 박정환 구단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제 컨트롤을 잘 했던 것 같고 커제 구단이 던진 돌을 이렇게 살짝 밀어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만약에 백대현 선수라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조금 속으로는 당황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같이 돌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침착함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기자실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커제가 그 뿌린 돌에 혹시 박정환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반칙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엄청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좀 맞고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면 사실 반칙을 충분히 선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심판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뭐 그 대국은 사실 중국에서 치러졌었기 때문에 반칙패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4년 일인데요. 여자국수전 결승 3국에서 일어난 일이 또 있어요. 네. 이제 공배를 메우다가 이제 박지은 선수가 반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단수가 되어버리면서 네. 이제 결론이 이렇게 뒤바뀐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대국도 함께 보실까요? 그러죠. 네. 자, 이 대국은 박지은 선수가 흑이고 김채영 선수가 백인데 거의 다 뒀잖아요. 네. 이제 공배만 메우고 이제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대착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네. 순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몇 수 보시면 패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를 이어주고 패를 따내고 네. 지금 이 장면이죠. 깜짝 놀랐죠. 네. 네. 여기 이은수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따내고 뒀다면은 지금 박지은 그쵸. 구단이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괜찮아라고 아마 착각하고 네. 뒀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채영 선수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국 이제 이 돌을 이렇게 네. 잡아내면서 네. 끝나게 되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사자도 당황스럽고 네. 반대편 상대방도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김채영 선수는 당시에 이 돌을 다 따내고 나서 대국이 종료됐고 화장실에서 한참 울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기는 쪽에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것을 그냥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속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간에 그렇다면 백대현 선수의 선택은? 저라고 하더라도 김채영 선수처럼 어쨌든 또 그 돌을 잡아낼 것 같은데 또 상대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그 공배를 메우다가 단수가 되는 것을 못 보고 진 경우가 또 있는데 대표적인
대국이 있거든요. 조금 이제 더 오래전 오래전 과거로 얘기죠? 돌아가서 네네. 어떤 대국인가요? 네, 2002년에 열린 일본 기성전 도전 7번기 5국. 이 대국은 류시훈 선수가 단수를 못 봐서 생긴 해프닝인데 뭐 종국에 합의를 했냐 안 했냐 같다 나중에 뭐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심판은 왕리청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당시가 2002년도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공배 메우다가 뭐 지는 경우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요. 이시다 요시오 구단이 뭐 1시간 동안 대국을 중단하고 하다가 결국은 류시훈 선수의 패배로 결론이 지어졌죠. 그 대국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바둑인데 거의 다 뒀어요, 이 바둑도. 네,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유시훈 선수의 주장은 이제 뭐 이곳을 잊고 나서는 종국을 뭐 끝났죠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주장이었고, 네. 왕리청 선수는 아니다. 뭐 그렇게 합의한 적 없다. 합의한 적 네. 없다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곳을 잊고 나서요.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곳을 공배를 메우는 과정에서 단수를 쳤는데 그렇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역이 이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돌이 네. 바로 이제 잡을 수 있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시다 요시오 심판에게 물어봤고 1시간이 지난 끝에 이건 뭐 종국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면서 바로 또 돌을 거두게 되었죠. 네. 당시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 바둑계에서는 대체로 류시훈 선수에 대한 동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프로 기사들 중에는 이런 상황이 처하면 나도 돌을 따냈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대국을 보고 승부와 명예의 기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성의 방어를 성공했고 그때 흑돌을 따내지 않았으면 굉장히 후회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죠. 예, 특히 이제 일본 바둑은 뭔가 바둑에 대한 이제 기도 문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기도 정신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승부사라면은 또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실수한 부분도 뭐 어쨌든 대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따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를 보면은 그 일본 상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 바둑이 4억짜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바둑으로 대회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워낙 중요한 대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승전 대착각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과거의 이야기로 좀 많이 나눠봤어요. 어떠셨나요? 네, 일단 뭐 저도 사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했고 역시 프로는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실수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수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실수를 교훈 삼아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대현 선수와 함께한 정기자의 F.36이었습니다. 끝!